악마의 열매 능력자로 밝혀진 검은수염 해적단 멤버. 일단 검은수염 해적단의 일원은 티치, 시류 바노거, 아발로 피사로, 라피트, 카타리나 데본, 산호안 울프, 바스코샷, 도쿠큐와 스트롱거, 그리고 애매한 아오키지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악마의 열매 능력자라는 게 밝혀진 사람들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검은수염 티치, 자연계 어둠 열매와 초인계 흔들흔들 열매. 루피의 라이벌이자 현재 최강의 폼을 선사하고 있으며 와노쿠니에서 로드포네그리프를 얻은 3선장 중 아무라도 잡기 위해 무턱대고 출항했다가 하트 해적단과 맞닥뜨립니다. 로우와 싸움을 시작했는데 흰수염에게 뺏은 흔들흔들 열매를 사용해 공격했지만 로우의 각성 능력에 당해 각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려와 로우의 검과 티치의 흔들흔들 열매 능력이 맞부딪히고 흰수염 해적단에 있었을 때 빼앗은 자연계 어둠 열매 능력을 사용하며 아쉽게도 그 장면은 끝났었죠. 맞습니다. 검은 수염은 자연계 어둠 열매 능력을 갖고 있고 고인 흰수염의 능력 흔들흔들 열매를 갖고 있습니다. 어둠 열매는 무한의 인력을 가진 어둠으로 바꿀 수 있으며 즉 살아있는 블랙홀 혹은 공허에 가깝게 만들어주죠. 어둠의 인력은 사물과 생물은 물론이고 악마의 열매 능력자의 실체도 정확하게 끌어당깁니다. 어둠은 흡수한 것들을 무한한 힘으로 응축시켜서 찌그러뜨릴 수도 있고 인력으로 끌어당긴 것을 해방하여 산안처럼 날릴 수도 있죠. 그리고 어둠 열매의 능력자가 손으로 다른 능력자의 실체를 만지면 어둠이 열매의 힘을 끌어당기기에 능력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잡힌 대상은 열매의 능력을 쓰지 못하는 아주 사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의 힘으로 열매의 능력이 봉인당한 능력자는 평범한 인간과 다를 바 없어서 원래대로라면 통하지 않았을 공격이 모조리 먹힌다는 말이죠. 다만 이것은 다른 자연계 능력자는 달리 공격을 흘릴 수가 없어서 그 맷집을 견뎌내야 합니다. 2. 바제스 초인계 힘임 열매. 검은수염 해적단의 1번 선장 겸 조타수이고 격투 챔피언을 자칭하며 강한 팔심에 압도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트 해적단과 싸울 때 자신의 능력이 밝혀졌는데 그것은 바로 초인계 힘임 열매라고 밝혀졌습니다. 능력자 배틀물에서 매우 흔한 근력 증강 계통의 열매이며 바제스가 섭취했을 땐 산 하나를 통째로 뽑아 던지는 미친 괴력을 보여줄 정도로 대상의 근력을 상승시켜줍니다. 다만 아직 상세한 내용이 나온 게 아니기에 세부 능력은 불명하나 특히나 열매를 먹은 바제스가 속한 검은수염 해적단은 능력자 사냥이라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로 유니크하거나 강력한 능력의 열매를 모으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바제스의 열매 역시 무언가 더 있을 것이라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 바노거 초인계 워프 열매. 우솝과 같은 포지션으로 검은수염 해적단의 저격수를 맡고 있습니다. 3번 선장으로 돌고 도는 만남이나 운명이란 말을 때때로 입에 담는 숙명론자입니다. 검은수염 해적단 원년 멤버 중에서 비교적 냉정한 성격이라서 폭주하기 십상인 일당을 제지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전투가 시작되면 누구보다 빨리 적의 목숨을 뺏으려고 드는 호전성도 겸비하고 있죠. 초인계 워프 열매 능력자로 먹으면 순간이동이 가능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포함한 대상을 특정 위치로 순간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누가 먹어도 사기적인 능력이지만 복용자 반오거가 저격수라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능력이기에 적 입장에서는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죠. 적에게 위치가 발각되면 즉시 도망칠 수 있으며 저격 위치 선정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니 저격수에게는 최적, 최상, 최고의 능력이며 더군다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물체 또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은 특정 대상에게 이동 제약을 걸거나 반대로 아군의 이동 능력을 증강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 유틸리티 면에서도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도쿠큐와 스트롱거. 도쿠큐는 초인계 병병 열매 능력자로 먹으면 임의로 병을 개발하거나 전염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에 당한 사람은 무조건 전파자가 되어버리게 되고 전염자의 몸에 닿기만 해도 그대로 병이 만진 사람에게 전염되어버리죠. 퀸의 빙기와 달리 개발이나 유포에 별다른 큰 조건도 필요하지 않으니 범용성은 훨씬 더 뛰어납니다. 대신 치명적인 단점으로 병을 주입당하고도 병을 극복해낸 인물들은 전파자가 될 때처럼 항체 보유자가 되어버려요. 항체 보유자의 몸에 닿게 되면 그대로 항체도 전달되어 병이 치료됩니다. 병도 능력으로 인식되어 폐기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폐기 소유자를 상대로는 다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로우 해적단이랑 싸울 때 여자가 되는 병을 감염시켜 여자로 만들었지만 로우가 폐기로 능력을 해체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 여자가 되는 병을 이겨내어 항체가 생겨 다른 동료들에게 전염됐었던 것도 다 풀어졌죠. 그리고 스트롱거는 동물계 말말 열매 환수종 모델 페가수스를 먹었지만 본마부터가 똑같은 말인 탓에 날개만 달린 것 정도였죠. 도쿠큐와 티치를 태우고 날다가 트라팔과 로의 능력으로 몸이 절단되었었는데 다만 로의 능력 특성상 죽은 게 아닌 키네몬과 같이 몸이 분리된 것으로 추측되며 다만 떨어진 곳이 바다라면 죽었을 것으로 보이죠. 5. 시류 초인계 투명 열매. 이명 비의 시류로 후에 조로와 대결할 라이벌로 엄청 기대되는 인물입니다.
과거 압살롬이 먹었던 초인계 투명 열매 능력자이며 능력자와 능력자가 몸에 걸친 옷은 물론 신체의 다음 물체 타인마저 투명해집니다. 이는 조정이 가능해서 다음 물체나 타인은 놔두고 자신만 투명화할 수도, 반대로 자신은 보이면서 다음 물체나 타인만 투명화할 수도 있죠. 작중에서도 압살롬은 자신은 투명화하지 않고 장착한 바주카만 투명화해서 다녔습니다. 스릴러 바크에서 탈출할 때는 타고 있는 배째로 투명화했습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이 사냥했을 정도로 유용하고 좋은 능력이며 이 능력을 탐내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알려져 있죠. 6. 카타리나 데본 동물계 환수종 개개 열매 모델 구미호. 검은 수염 해적단 6번선 선장으로 지은 죄가 너무도 악랄해 세계 정부가 아예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임펠다운 레벨 6의 죄수들 중 한 명으로 티치가 임펠다운 레벨 6에서 영입했습니다. 미에 대해 이상하리만치 집념을 보이며 항상 진하게 화장을 하고 요란한 의상을 입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물계 환수종 개개 열매 모델 구미호 능력자로 현재까지 나온 능력으로 추정해보았는데 게코 모리아가 오랜만에 재등장해 좀비 군단을 이끈 채 신세계의 한 섬에서 검은 수염과 접선을 기다렸습니다. 미리 섬에 도착해 조사를 하던 압살롬이 나타나자 그를 반기나 모리아를 맞이한 것은 압살롬이 아니라 개개 열매 환수종 구미호를 먹은 카타리나 데본이어 충격적이었죠. 즉 죽었던 압살롬으로 변신한 모양입니다. 7. 산호한 울프. 검은 수염 해적단 7번선 선장으로 마샬 디티치가 임펠다운 레벨 6에서 영입한 선원 중 한 명입니다. 크기가 강함을 재는 기준 중 하나라고 한다면 산호한 울프가 최강 클래스임은 명백하죠. 거인족 평균 키의 3배가 넘는 키를 가진 국토 끌어가기 오즈나 그보다 더 큰 까까머리고한 와다치미의 2배가 넘는 덩치입니다. 그 가공할 거구의 위협에서 생겨난 이명이 바로 거대전함이죠. 초인계 열매지만 아직 정확하게 이름은 안 나왔으며 거대화 기능만 할 수 있다는 것만 나왔죠. 울프의 크기 때문에 검은 수염 해적단은 수송수단이나 이동수단, 잠복에 꽤 애를 먹고 얼굴은 왠지 밤처럼 생겨 은근히 귀여운 캐릭터입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 대체 해군은 저런 덩치를 어떻게 임펠다운에 집어넣었고 티치는 또 어떻게 꺼낸 것이냐? 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비브르 카드에서 거대와 능력자임이 밝혀지면서 의문점이 해결되었습니다. 본래 덩치가 일반적인 거인족 크기라면 임펠다운의 입구도 거대함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첫 등장은 정상전쟁 막바지에 신멤버들을 영입한 검은 수염 해적단이 등장할 때 첫 인상은 흉악 범죄자라는 설명과는 정반대인데 덩치와 다르게 은근히 유순한 듯하며 수줍음도 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등장할 때의 모습이 영락없이 숨바꼭질을 하는 모습인데다가 당황한 해군들이 이름을 외치자 들킨 데다가 정체까지 발각됐다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다른 멤버들과는 달리 딱히 한 일은 없고 그냥 덩치로 압박감만 주다가 검은 수염이 샹크스에게 눌려서 퇴각하자 따라서 물러갔습니다. 8. 아오키지 자연계 얼음얼음 열매. 과거 해군본부의 최고 전역인 대장이었으며 현재는 검은 수염 해적단에 붙어 정의를 찾으러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계 얼음얼음 열매 능력자이며 전신을 얼음으로 체인지할 수 있고 일반적인 자연계와 달리 능력을 사용하면 몸이 고체인 얼음으로 변하는 만큼 재생 과정이 다소 특이합니다. 자연계 능력자들이 유동하는 몸으로 공격 그 자체를 흘려보내고 재생한다면 얼음얼음 열매는 깨진 몸을 다시 얼려서 수복하는 것에 가깝죠. 물론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피해가 없다는 점은 일반 자연계와 똑같습니다. 오히려 얼음이 고체라 패기를 담은 공격의 실체를 훼손당해도 잃은 부위를 얼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아주 활용적인 능력입니다. 실제로 쿠자는 아카이누에게 잃은 다리를 슬프게도 얼음 의족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연계 능력자들은 따라하고 싶어도 몸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능력자의 몸에서 나오는 냉기에 닿으면 무엇이든 얼게 만듭니다. 염분 때문에 일반 수돗물보다 어느 점이 낮은 바닷물도 순식간에 얼려버리는 지리는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다에 빠지기 전에 해수면을 얼리면 능력자의 최대 약점인 바다에 빠질 일이 없는 아주 쓸모있는 능력이죠. 패기의 유무와 상관없이 얼음얼음 열매의 능력자를 상대로 육탄전을 시도하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입니다. 펀치를 날리면 주먹부터, 킥을 날리면 다리부터 순식간에 얼어붙기 시작해 전신으로 뻗어나갑니다. 검 같은 도구를 사용해도 냉기가 검을 얼리면서 검을 쥐고 있는 손부터 얼기 시작해 결국에는 얼음 조각상이 됩니다. 밀짚모자 일당의 괴물 3인방 루피, 조로, 상디는 니콜 로빈을 보호하기 위해 쿠잔에게 한꺼번에 달려들었다가 이렇게 당했고 정상결전 때 흰수염도 어널도가 어는 바람에 완전히 얼려질 뻔했지만 상성인 흔들흔들 열매 능력자로 얼리지는 못했죠. 그리고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동상에 걸려서 얼어붙은 신체 부위가 괴사할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육체는 고무든 다이아몬드든 작은 충격으로도 쉽게 깨집니다. 흰수염 해적단의 3번대 대장 조즈는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의 참경마저 막아내는 해적단 최강의 선원임에도 전신이 얼었을 때 팔이 깨져서 외파리가 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